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봤잖아요. 그러면 이 답안지를 쓰면서 제출하고 이 집에 가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지금 가는 건 아니고 원래 같았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가서 여러분 채점해갖고 지금 가잖아요. 그럼 이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제가 풀어갖고 오는 거야, 다시. 만약에 시험지를 다시 받고 싶으면 선생님 다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풀어갖고 오면 다음 시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이제 이걸 푸는 거야. 선생님이랑. 질문할 거 질문하고.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하이퍼 교재 숙제로 나가겠죠. 이거 숙제 있으면 이것도 푸는 거야.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시험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에 뭐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드릴링 프린트 있지. 오늘 드릴링 프린트는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로 준비를 했어요. 나머지 정리로 준비를 했고 시중 교재에서 뽑아낸 건 아니고 강남 서초 기출문제 중에서 뽑아냈어요. 강남 서초 기출문제 중에서.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모의시험 봐봐요. 모의시험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531 하이퍼 숙제 교재 숙제 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드릴링 프린트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있으면은 조금 위험한 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월화수목 금토 꾸준히 분배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떻게? 오늘 숙제 나가면 토요일날 그걸 월화수목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토요일날 그걸 꺼내본단 말이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있으면 그게 위험해. 일주일에 두 번 수업 있으면 그래도 하루 전날에 꺼내도 일주일에 두 번씩 보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 531 하이퍼 교재 절대로 한 번에 못해요. 어려워. 모의 시험 이거 다시 푸는 것도 꼭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시간 잡고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풀고, 드릴링 프린트도 마찬가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프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야. 선생님이 그냥 1번부터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질문을 하세요. 내가 몰랐던 거, 틀렸던 거, 혹은 맞았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보고 싶은 것들을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그걸 다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1번부터 서술형 포함해서 20번까지죠.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응? 3번, 5번. 3번, 5번, 10번. 10. 4번. 14번. 그 전에 또 있을 것 같은데? 6, 7, 8, 9. 또? 14번. 10. 1번. 지금 질문이 맞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풀어볼 시간은 없었잖아. 그치? 다시 풀어볼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애매하다 싶으면 질문해. 15, 16. 15, 16. 19, 20. 19, 20. 17, 18 괜찮아요? 17번도.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서 풀어왔다면 저거보다는 적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만 질문이 많은 게 아니라 모의 시험을 보고 나면 20문제 있잖아요.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17문제, 18문제 질문이 나와요. 원래가. 문제 어려우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이거 풀이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뭐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옆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나 그런 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풀면 돼. 알겠지? 교재에서 교재 문제를 풀이할 때는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면 선생님이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의 시험에 관한 질문은 선생님이 스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해설이 없잖아. 그리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하세요. 자, 3번부터 갈게요. fx를 이거 나머지 정리 문제구나. 자,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질문 나온 거 보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그 개념 정리를 못 할 것 같아. 따로는.
그래서 문제 풀면서 나오는 개념들을 좀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정리 나왔잖아. 나머지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드릴링 프린트도 나머지 정리고, 아까 석규도 얘기했잖아. 딱 이번 시험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올 만한 게 나머지 정리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해. 무조건 시험에 나오지. 그게 쉽든 어렵든지 간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정리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갑시다. 자, 일단 이 나머지 정리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숫자를 숫자로만 나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식끼리도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fx를 gx로 나누면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몇 차식이 되든지 간에 나누는 거는 숫자 하는 거랑 비슷하죠. 비슷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fx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렇게 되죠. fx를 gx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rx가 나왔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이 식에서 gx의 차수와 rx의 차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누가 더 차수가 커? gx가 당연히 더 크죠. 그렇죠? 우리가 석규 목 아프니 혹시? 따끔따끔해? 그럼 선생님 너무 말을 많이 시켰구나. 그래요. 자,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는 크다. 우리 숫자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fx를 gx로 나누다가 결국에 나머지가 남는다는 것은 더 이상 gx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항상 크고요. 만약에 gx가 2차식이었어. 2차식으로 나눴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설정해? 1차식으로 설정을 하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1차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나눠 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gx의 차수보다는 rx의 차수가 더 작아야 한다. 두 번째, 자, FGQR 중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없는 게 FGQR 중에서 뭘까? 제일 관심이 없는 게 Q예요, Q. 자, fx를 gx로 나눠. 관심이 있든 없든 fx를 gx로 나누니까 f랑 g는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다 뭐예요? 무슨 개념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 개념 정리잖아. 뭐가 포인트여야 돼? 나머지가 포인트여야 돼. 제일 관심이 없는 건 qx예요.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느냐 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 풀이의 기본은 qx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풉니다. qx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데 qx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거해?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할까요? 그래서 그 앞에 붙어있는 이 gx 있잖아요. 이 gx를 뭘로 만들어줘 버려요? gx를 0으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gx가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게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양변에 집어넣는 거죠. gx가 만약에 x-1이었어? 그럼 양변에 1을 집어넣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의 기본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정리 문제의 기본은 여기까지만 알면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니까 고2, 고3 때도 나머지 정리 이거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알면 이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는 전부 다 풀이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형태고 우리가 지금은 내신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자, 나머지 정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나머지 정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gx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 gx를 0으로 gx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gx가 0이 되는 값이 잘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미지수가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럼 그게 어떤 경우냐? 그게 어떤 경우냐면 gx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gx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대입할 x값이 없어지는 거야.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입할 x값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그 3번 문제 보면은 이런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제대로 다 안 돼가지고 되다 말아가지고 대입할 값이 없는 거야. 아니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요. 완전 제곱식은 인수분해가 됐다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무슨 문제일까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슨 문제냐면 봐봐요. 이 x가 gx가 1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야지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많아져서 단서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gx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 여기서 생기는 거야. gx가 평범하지가 않아. 아름답지가 않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거나 완전 제곱식이 된다거나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법을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익혀야 돼. 그래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주자면 첫 번째, 몫을 나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려워졌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QX를 나누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변형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허근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나가면서 gx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름답지 못하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나머지 정리 문제의 기본은 여기 1, 2번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 문제까지는 전부 다 풀 수 있어. 이 이후에 나오는 선행 과정까지도 다 해결 가능해요. 여기까지만 알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기본 과정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시험, 내신 시험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심화된 개념까지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심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gx가 아름답지 않게 나와.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 완전 제곱식 같은 꼴로 나와. 그러니까 미지수에 비해서 구할 수 있는 힌트, 식이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해결 방법 뭐라고? 몫을 나눈다. 식변형, 허근 대입. 이러한 방법들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문제 풀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고, 지금 3번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하나예요. 가봅시다. 필기 필요한데 못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집에 가서 영상으로 보세요. 선생님이 아마 오늘 수업 끝나면은 7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이거 인코딩하고 올리면 빠르면 오늘 올라갈 거고 늦으면 내일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이 그 어머니들한테 링크를 걸어주긴 할 거예요. 유튜브 링크를 걸어주긴 할 건데 유튜브에다가 최낙현 수학 검색하면 나와요. 최낙현 수학 검색하면 지금 이 영상을 적용한 지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도 지금 영상 찍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2월 달 동안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타 테스트 기간이에요. 2월 달까지는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좀 더 화질도 좋게, 음성도 좋게, 음질도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는 3월부터가 될 거예요. 지금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어서 그냥 공개로 그냥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검색하셔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fx를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정리하겠습니다. fx를 3차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벌써 좀 마음이 불편하지.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야, 지금. 이걸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가, 자, q1x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누면, 1차로 나누었어요. 그럼 이건 사실 f-1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를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에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거를 몫을 q3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두 개 곱한 걸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나머지의 상수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rx가 될 텐데, 봐요. 기본적인 개념으로만 풀 수 있었다면 이 rx를 뭐라고 놓느냐? 몇 차로 나눴어요? 몇 차로 나눴어? 4차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를 몇 차로 놔야 돼? 3차 이하로 놔야 돼. 그래서 이 rx를 갖다가 ax의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놓고 푸는 것이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문제 해법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지수 몇 개 있어요? A, B, C, D 4개 있잖아. 그럼 이 4개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단서, 힌트가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하지. 그 4개를 원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1이 1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요. 여기에 원래 3차식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름다운 꼴이었다면 1차로 되는 꼴이었다면, 그런 꼴이었다면 식이 3개가 나오겠죠. 힌트가 3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힌트가 총 미지수 4개, 식 4개니까 풀리지.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gx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완전 제곱식인데 지금 어떤 경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해결 방법이 아까 몫을 나누는 경우, 식을 변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허근을 대입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몫을 나누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럼 몫을 나눈다는 게 무슨 소리냐?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 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q1x를 나눔으로써. 그럼 이 q1x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qx를 갖다가 x 플러스 1로 나눠볼게요. 뭔진 모르지만. 봐봐. 그럼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거에 대한 몫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몫을 px라고 하고, 그러면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몇 차?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와요? 상수 이하가, 상수거나 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뭐 a라고 잡을게요. 상수 a라고 잡을게요.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걸 전체를 가로라고 친다면, 봐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에 qx 그대로 들어갑니다. x 플러스 1, px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이거를 통째로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x의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p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에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식이. 그럼 이제 어떤 꼴이 된 거야? 아까 요거 x 3승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하고 나머지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꼴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그럼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 밑에 값이 지금 몇 차식이에요? 3차 이하의 식이잖아. 그럼 이 부분을 나머지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는 요게 RX에 해당하는 나머지가 이제는 이 뒷부분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나는 A를 구하면 되지. 아까 미지수가 4개 있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어요? A 하나밖에 없네. 됐어요? 이 A 하나 뭘로 구해 그러면? F-1은 1 이걸로 구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그럼 좌변은 F-1이 되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잖아요. F-1이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그러므로 A는 2가 되네. 그래서 RX는 2X의 3승 플러스 2X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의 상수항을 구하라고 그랬어. 나머지의 상수항이니까 요거랑 요거 더하면 되겠다. 얼마예요? 3. 됐어요? 나머지 정리 문제가 어려워지면 QX 앞에 있는 GX의 식이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몫을 나눠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됐죠? 석균 이거 제대로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맞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시다. 지워도 됩니까? 자, 5번 문제 보시면 fx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a1x a1x a0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집합 표시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기출문제가 아주 옛날 것까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는 알죠? A는 앞에 있는 개수들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소리야. 0 아니면 1 아니면 2인데 F3이 133이 되었대요. 그랬을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의 합을 구하래.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F3이잖아요. F3. 그러면 F3은 어디다 쓸까요? F3은 AN의 3의 n승 플러스 AN-1의 3의 n-1승 이렇게 곱하기 쭉 가서 A1 곱하기 3 플러스 A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뭐가 표현돼야 되냐면 133이 표현돼야 되는 상황인데 3의 거듭제곱으로 133이 표현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 아니면 1 아니면 2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5였어. 3의 5승은 얼마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3의 5승은 243이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앞에 개수가 붙어버리면 3의 5승 앞에 개수가 붙어버리면 243보다 훨씬 더 큰 수가 되겠죠. 아니 1 아니면 2가 붙으면 243이고 2가 붙으면은 1이 붙으면 243, 2가 붙으면 이거 2배가 되겠죠. 그럼 133이 훨씬 넘어가잖아.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3의 5승 앞에 있는 개수는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말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n이 5보다 커져 버리면 그 숫자들은 전부 다 133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는 0이어야 돼요. 다 더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0은 더해봤자 의미가 없죠. n이 5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지금 계산할 의미가 없어. 3의 4승 봐요. 3의 4승 81이지. 133 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지. 81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133에서 81 빼면 52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52 안에 3의 3승은 몇 개 들어가요? 27이지. 27 몇 개 들어가? 한 개 들어가지. 두 개 들어가면 54니까. 그럼 봐봐요. 52 빼기 27은 얼마야? 25가 되네요. 그러면 25 안에 3의 제곱은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25 빼기 18은 7이 되네. 7 안에 3이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7 빼기 1은 6은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돼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에 있는 개수가 0, 1, 2 중에서 하나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5가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 그리고 4부터 그 개수들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5개, 1, 1, 2, 2, 1 이 5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겠지. 그렇죠? 답은 7. 다음 6번 문제 갈게요. 지웁니다. A 3승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9분의 1 B 3승은 B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9분의 1 지금 뭐야? 전부 다 똑같은 꼴이네요. 여러분 이 지금 시험 범위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부 다 똑같은 꼴로 나오는 뭐 알파 베타로 쓰였건 A, B, C로 쓰였건 전부 다 똑같은 꼴로 나오는 식의 형태. 이걸 만족하는 세 실수에 대해서 A 3승, B 3승, C 3승의 합을 구하래요.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겁니까? 전부 다 똑같은 꼴이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똑같은 꼴을 문자로 하는 이 ABC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식을 만족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3승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분의 1을 만족하는 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세 근이 A, B, C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잖아.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만족하고 B 집어넣으면 만족하고 C 집어넣으면 만족해. 근데 얘는 3차식이잖아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A, B, C네. 무슨 말이에요?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분의 1은 0의 3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A, B, C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 뭘로 구하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구하면 되죠. 자,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나오는 공식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뭐밖에 없어요?
이 공식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면 되는 겁니까?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B, C, C, A 구하면 되죠. 이거는 또 저절로 나올 거고. 볼까요? 자, 세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럼 세 근의 합이 되겠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고, 그 다음에 A, B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했어요. 두 개씩 곱해서 다 더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해버렸어. 세 근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9분의 1 이렇게 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위에 걸 구해내면 되는데 뭐까지 구해야 돼요?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까지 구해야 되네. 이건 뭘로 구하면 돼? 이거 두 개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하면 되죠. 그래서 나온 값들을 다 대입하면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 나오죠. 이렇게 했는데 틀렸어? 그럼 계산 틀렸겠지. 됐어요? 지웁니다. 여기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여기서 선생님이 짚어주고 싶은 거는 여기 공식. 이거 공식 좀 짚어볼게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곱셈 공식과 고등학교 배웠던 인수분해 곱셈 공식은 확장된 형태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 버리고 새로 가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플러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곱셈 공식은 2차식이었고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3차식이죠. A 플러스 B의 3승 같은 것들.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그걸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에 접근하는 이걸 외울 때 좀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이 나온 공식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공식 안에 무슨 꼴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이 안에는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도 있고, A, B, C도 있고, A, B, C의 합도 있고, 제곱의 합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러한 꼴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 인수분해 곱셈 공식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공식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B, C, C 다 더한 거가 나왔을 때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도 당연히 떠오르죠. 여기 있는 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러면은 이러한 꼴들이 나왔을 때는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둘 다 동시에 생각나야겠네. 아, 그런데 위에는 A 3승, B 3승, C 3승의 합과 그다음에 A, B, C 다 곱한 것들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외우고 끝이 아니라 문제상에서 식의 꼴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된다는 거지. 자,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
얘기하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단 가장 먼저 이 뒤의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변할 수 있니? 알고 있을 거예요. 2분의 1로 끄집어내. 2분의 1로 끄집어내면 2a 제곱 플러스 2b 제곱 플러스 2c 제곱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니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a 제곱이 2개, b 제곱이 2개, c 제곱이 2개 이렇게 되는데 뭘로 바꿔줄 거야 이제?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줄 거고 a 제곱 하나, c 제곱 하나, 마이너스 2ac 가지고 완전 제곱식 또 하나 만들어 줄 거고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bc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 여기 안에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다 더해진 꼴들로 바꿔줄 수 있더라. 유명해서 잘 알고 있죠? 완전 제곱으로 바뀌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퀄 0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얘가 0이 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얘가 0이 될 경우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경우예요. 그쵸? 맞아요? 두 번째 요 놈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야?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인데 그게 0이 됐어? 뭐죠? 각각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각각이 전부 다 0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다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지. 완전 제곱식인데. 맞아요. (0이) 된다. 이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0이라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게 0이라는 건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이 3a, b, c면 0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3a, b, c다. 그러면 뭐가 만족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아니면 a는 b는 c가 전부 다 같거나 서로 같거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식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지금 곱셈공식이 전체적으로 0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야. A랑 B랑 C랑 더해서 0이 나올까? 아니면 A랑 B랑 C가 서로 같은 걸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문제상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같은 경우가 있어요. 문제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내가 문제에 있는 조건으로 구해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랑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같아. 그럼 그거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무조건 이때는 그러면은 A는 B는 C라는 소리죠. 둘이 같아? 둘이 같다는 것은 이 노란색 부분이 0이 되는 건데 노란색 부분이 0이 되는 거는 A는 B는 C를 떼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과 A, B, B, C, C가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풀다 보니까 저런 조건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은 거구나. 그거를 스스로 캐치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 공식은 단순히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또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지워도 돼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은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과 A, B, C가 들어가 있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 여러분 교과서나 문제집이다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곱셈 공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 하나지.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운다? 지워도 돼? 아니 쓰려면 쓰고. 좀 써? 지워도 돼요? 오케이. 뭐가 또 있냐면 이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A 삼성 플러스 B 삼성 플러스 C 삼성과 A, B, C의 곱이 나오는 공식이 여기서도 하나 더 나와요. 근데 이걸 외우고 있지는 않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삼승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항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전개를 그냥 무식하게 쭉 하면? 전개를 무식하게 쭉 하면 이거 항 몇 개 나와요? 27개.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 전개하기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전개하느냐? 전개할 거예요.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봐봐요. 혹시 확률과 통계 했어요? 확률과 통계 했어? 그러면 이항 정리 했어요? 이항 정리도 했으면 이항 정리는 그 두 개의 항의 거듭 제곱을 정리하잖아요. 전개를 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비슷하게 접근을 하는 거야. 뭐냐면 A, B, C 몰라도 돼요. 이항 정리 몰라도 이거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삼승을 그냥 일일이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경우의 수 관점에서 지켜볼게요. 경우의 수 관점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전개한다면 첫 번째 가로에서 A, B, C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가로에서 A, B, C 중에 하나, 세 번째 가로에서 A, B, C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 항은 뭐가 됩니까? A제곱 B가 되죠. A제곱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A제곱 B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세 개의 가로에서 A가 두 개, B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몇 가지야? 하나, 둘,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야. 봐요. 그러면 A 한 문자만 나올 수 있잖아. A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BBB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CCC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근데 이것처럼 A 제곱 B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자, 봐봐요. A 제곱 C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AAC, ACA, CAA 세 가지잖아. 마찬가지로 B제곱 A, B제곱 C, C제곱 A, C제곱 B 전부 다 몇 가지씩 있어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씩 있겠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문자가 다른 경우. A, B, C가 나오는 경우. A, B, C는 몇 가지가 있니? A, B, C를 세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몇 가지예요? A, B, C 나열하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 가지? 6가지가 되죠. 그럼 봐요. 한 가지 3, 6, 18가지. 거기에 6가지. 6, 18, 3 더하면 27. 27가지가 나오죠. 아까 처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삼승을 전개하면 27개의 항이 나온 다음에 그걸 정리한 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삼승을 전개할 때 선생님이 일일이 다 곱해서 전개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개했어요? 이 지금
이 거듭제곱, 복잡한 식의 좀 항이 많은 식의 거듭제곱을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야.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그래도 좀 일일이 전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싶고, 두 번째, 이걸 안 배웠다면은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과 A, B, C의 모양은 아까 이 전에 썼던 공식만 있는 줄 알았을 텐데,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과 A, B, C가 있는 공식은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 공식에도 존재를 한다. 그럼 문제상에서 A 삼승 플러스 B 삼승 플러스 C 삼승 그리고 A, B, C가 전부 다 곱해진 꼴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공식은 가장 먼저는 아까 썼던 공식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공식은 이 공식입니다.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알겠죠? 자주는 안 나오지만 쓰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알아두는 거예요.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삼승처럼 다항식의 거듭제곱을 전개할 때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러한 꼴들이 나온 공식이 하나 여기 더 있었다는 거. 됐죠? 오케이. 선생님 졸려요. 졸릴만도 하지. 이해는 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원래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인지쯤 일어나가지고 해롱해롱 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일찍 와서 시험도 한번 보고 졸린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공부하는데 그 시간이 헛되게 쓰지 않으려면은 좀만 더 집중해서 합시다. 거의 다 끝났어요. 7번.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그 몫을 q라고 하면 q1은 2이다. 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x라고 한다. r 0의 값은 이 문제는요 아까 3번 문제랑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이 몫을 나누는 걸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번 문제를 힌트 삼아서 풀어보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세요. 알겠죠? 7번 문제는 다음 주에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물어보시고, 자, 8번 문제 가죠. fn이 n 플러스 2에 i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i의 n승. 자, 이렇게 성립할 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i는 규칙성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i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돼요? i 4승이 1이기 때문에 주기를 1로 갖게 돼요. 우리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주기로 갖게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오메가 3승이 1인 경우, 그럼 오메가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예요? 오메가 3승이 1이야. 그러면은 3개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야. 오메가 6승이 1이면 6개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수 A의 5승이 마이너스 1이면 A의 5승이 마이너스 1이면은 A는 몇 번마다 반복될까요? A의 5승이 마이너스 1이면 예를 들어서 A의 5승이 마이너스 1이면 A의 10승은 1이 되죠? 그럼 적어도 얘는 10번마다 한 번씩은 반복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숫자만큼 주기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i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가 커질지라도 i 4마다 지금 n 플러스 1승 n이니까 4마다 이 뒤에 붙어있는 i의 거듭제곱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 4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개수는 커질지라도.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기억, 니은, 가나다를 풀어볼게요. 자, F1은 3 곱하기 i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i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는 맞죠. 가는 맞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n이 4k이면 이게 뭐예요? n이 4의 배수이면 f의 이 값을 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요?
n까지. 그럼 무슨 말이야? 4개를 끊어가지고 4개 F 1, 2, 3, 4, 5, 6, 7, 8, 90, 11, 12 이렇게 4개씩 다 더해 나갔을 때 이 값이 순허수가 되겠느냐, 허수만 남겠느냐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좀 따져볼까요? F2는 얼마 나옵니까? F2는 4i의 3승 마이너스 3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i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F3은요. 집어넣으면 5i의 4승 마이너스 4i의 3승 이렇게 되어서 5 플러스 4i 이렇게 되고요. F4는 6i의 5승 마이너스 5i의 4승 이렇게 되어서 6i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다 더하면 이거랑 이거 4개, 3개 해서 총 4개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3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5 실수 부분 사라지네요. 14i 마이너스 4이 없어지고 4i만 남네. 순허수네요. 그 다음 4개도 어떻게 될까? 그 다음 4개도 반복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개마다 한 번씩 더해진 거는 순허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네, 혜인이었어요? 와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12시 반. 네. 12시 반이에요? 아, 네네. 그리고 4 있고 그 다음에 7까지 더해보래요. 아이고, 7까지 한번 해봅시다. F5는 7, i의 6승 마이너스 6, i의 5승. F6은요. 8, i의 7승 마이너스 7, i의 6승. F7은 9i의 9i의 8승 마이너스 8i의 7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i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8i 플러스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9 3승 플러스 8i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4i에다가 여기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8i 8 없어지고 7 7 없어지고 9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네요. 9 마이너스 2i 다 9 마이너스 2i 그러니까는 두 개 더하면 7이 나오죠.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했고 9번 10번 9번 문제 갑시다. 복소수 Z는 i분의 3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오메가는 루트 2분의 Z 1 마이너스 Z 바라고 되어 있을 때 오메가 n승은 1을 만족하는 오메가 n승은 1을 만족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그랬어요. 이건 뭐 해봐야겠는데요. 근데 해보기 전에 여기다 집어넣기 그냥 집어넣기엔 너무 복잡해 보이고 지금 이 식을 봤을 때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없어? 실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실수화.
루트 2 플러스 3i를 분모 분자에 곱하죠. 루트 2 마이너스 3i 루트 2 플러스 3i 분의 3 플러스 루트 2i 루트 2 플러스 3i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게 뭐가 나옵니까? 11 분의 여기는 3 루트 2 플러스 9i 플러스 2i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2i 이렇게 나오나요? 3 루트 2 잠깐만 이거 그러면 없어지고 뭐가 나와버려요? 와 i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거야. i인데 결국에 그러면은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오메가는 루트 2 분의 i 1 마이너스 i인데 i에 켤레 붙었으니까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오메가가 나왔네. 이거를 거듭적으로 해봐야겠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얼마 나와요? 오메가 4승까지 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오메가 4승까지 해보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 8승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러면은 n이 8의 배수 때마다 1이 되는 거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 개수는요. 8의 배수. 8의 배수 개수 몇 개예요? 12개. 답이 12가 됩니다. 10번. 오늘 10번까지만 일단 할게요. 삼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1은 0에 한 허근을 알파 x3승 플러스 1은 0에 한 허근을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x3승 플러스 1은 베타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이거 베타가 아니죠. 위에 한 허근 이거의 한 허근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일단 간단하게 할까요? 뭘로 통분할까요? 알파 베타로 통분을 싹 하면 알파 베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에다가 뒤에 플러스 1 하나 붙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만 알면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또 알파랑 베타를 다 대입을 하자니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잖아요. 한식의 x3승 마이너스 1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따로따로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이거를 대입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가장 밑에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보자. 이거 지금 분자가 인수분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1 하고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보여야 돼. 뭐냐면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되는 거고요. 밑에 거는요.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근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파는 이 뒤에 집어넣어야지 만족하는 거거든요. 베타도 이 뒤에 집어넣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알파, 베타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니죠. 허근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보이는 거 없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1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1? 베타. 그러니까 이 값은 알파 베타 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값을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약간 비틀었죠. 원래 이런 문제들은 x3승은 1은 0, x3승은 1, x3승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 두 허근 해서 하나만 나올 텐데 지금 두 개씩이 나와 있고 각각의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틀은 문제.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요 x3승 플러스 1,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에 관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메모 좀 해놓을래요? 그 10번 위에다가 x3승 마이너스 1은 0 개념 설명부터 한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럼 뭐 할까요? 이거 지금 뒤에 있는 문제 그대로 그냥 들고 가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거 풀어보세요.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질문 추려 갖고 오시고, 모의시험 2회도 볼 건데 모의시험 2회도 다시 한번 풀어 갖고 오시고, 자, 이거 프로젝트 하이퍼 문제 이거 2단원까지 풀게요. 1, 2단원 2단원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드릴링 프린트 준다고 그랬죠? 드릴링 프린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이거 풀고. 한 번에 다 못해요. 나눠서 하셔야 돼. 월요일날 1단원, 수요일날 2단원. 응? 쪽수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15쪽까지. 15쪽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나눠가지고 하루 1단원, 하루 2단원, 나머지 하루는 이거, 또 다른 하루는 모의시험 풀이.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날 하루에 다 못해요. 절대로.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시험